5강은 심볼로지 사용하기 학습입니다. 먼저 심볼로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 속성을 이용해 지도에 컬러, 심볼,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심볼로지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QGIS를 이용해서 4가지 심볼로지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심볼, 두 번째는 categorized, 세 번째는 graduated, 네 번째는 rule based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 실습하게 될 결과물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름, 인구, 면적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심볼로지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시군구 경계선을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싱글 심볼입니다. 두 번째는 각 시군구별로 랜덤색을 부여하는 categorized입니다. 세 번째는 각 시군구의 인구를 면적으로 나누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graduated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구만을 선택해서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룰 베이스드 심볼로지 맵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싱글 심볼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QGIS를 실행하고 TGIS 데이터 폴더에 있는 시군구 PG 아래에 있는 시군구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시군구 레이어를 더블클릭해서 레이어 속성 창이 나타나면 좌측 탭에서 세 번째 심볼로지 탭을 선택합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콤보 박스에서 싱글 심볼이 자동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합니다. P를 선택하고 컬러 콤보 박스를 선택한 후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필 아래에 있는 Simple Fill을 선택합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속성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 중 스트로크 컬러 콤보 박스를 선택하고 필 컬러 선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붉은색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지도 전체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시군구 경계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볼로지를 실습하기 위해 레이어를 복사하는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컨텍스트 메뉴를 엽니다. 메뉴 중 Duplicate Layer를 실행합니다. 그럼 복사된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제하면 자동으로 레이어명 뒤에 copy라고 붙여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복사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컨텍스트 메뉴를 엽니다. 메뉴 항목 중 Rename 레이어를 실행하고 레이어 이름을 bnd_시군구_pg 갈로하고
categorized를 입력합니다. 네, 그럼 복제된 레이어를 이용해서 categorized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상단 콤보 박스에서 이번에는 싱글 심벌 아래에 있는 categorized를 선택합니다. 어떤 필드로 categorized 할지 먼저 필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value 콤보 박스에서 C99 언더바 NM 필드를 선택합니다. 대화창 아래쪽에 있는 Classify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 C99 이름이 나열되고 심벌이 자동으로 랜덤 컬러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Categorized 레이어만 선택하고 싱글 심벌 레이어를 끄면 화면에서와 같이 C99에 랜덤 컬러가 부여된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raduated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ategorized를 생성한 것처럼 동일하게 bnd 언더바 c99 언더바 pg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어 이름을 bnd 언더바 c99 언더바 pg 갈로하고 graduated로 변경합니다. 그럼 복제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속성창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상단 콤보 박스에서 graduated를 선택합니다. value 콤보 박스에서 이번에는 인구 밀도를 산정하는 expression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콤보 박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expression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대화창 아래에 수식 입력창에 pop 2020 필드 나누기 shape 언더바 area 필드를 입력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이용해서 필드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모두 입력했으면 이번에는 컬러 램프를 선택합니다. 컬러 램프는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컬러 램프를 선택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푸른색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컬러 램프를 인버트 시켜줘야 됩니다. 컬러 램프 콤보 박스를 클릭하고 인버트 컬러 램프를 클릭하게 되면 컬러 램프의 색이 교대되게 됩니다. 클래스에 20을 입력하고 모드에서는 equal count를 선택합니다. 디폴트로 equal count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세팅이 되면 Classify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에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푸른색,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컬러 램프가 작성이 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맵이 작성이 됩니다. 익스프레션 대화창에서 필드명은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가운데 리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리스트 박스 중 Field and Values를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필드명이 나타나게 되고 이 필드명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창에 필드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룰 베이스들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습을 위해서 bnd _c99 pg 갈로하고 룰 베이스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속성창이 나타나면 심볼러지 탭에서 이번에는 제일 상단 콤보 박스에서 룰 베이스들을 선택합니다. 룰 베이스는 사용자가 임의의 규칙을 주고 이 규칙에 해당하는 피처에 대해서 원하는 심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룰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Add 버튼을 클릭하면 룰이 추가됩니다. Add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의 룰을 만듭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Edit 룰 대화창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구를 푸른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Edit 룰 대화창이 나타나면 Field Expression 버튼을 필터 익스프레션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창이 나타나면 팝 2020 필드가 10만보다 작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Edit 룰 대화창에는 아래쪽에 심벌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심벌에서 파란색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첫 번째 규칙을 더블 클릭해서 필터 익스프레션 대화창을 열고 팝 2020 필드는 10만보다 같거나 크다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심벌의 컬러는 붉은색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룰을 적용하고 나머지 레이어를 끄고 룰 베이스드 레이어만 켜면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인구 10만 이상은 붉은색, 10만 미만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실습에서 Graduate 컬러를 실행할 때 우리는 메서드를 equal count로 선택을 했습니다. 심볼러지를 할 때 Graduated 심볼러지에서는 Classification이라는 분류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Classification은 퓨처를 분류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QGIS는
6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equal count, equal interval, natural break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나무를 3개 그림과 같이 6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나무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3개의 그룹을 equal count, 즉 등 도수, equal interval, 등 간격, natural break 방법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 도수 equal count 분류법입니다. equal count는 클래스에 포함되는 퓨처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는 분류법입니다. 현재 6개의 나무가 있으므로 equal count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A, B를 하나로 묶고 C, D를 또 하나, E, F를 또 한 개의 그룹으로 묶게 됩니다. 즉, 각 클래스는 퓨처의 개수가 모두 2개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equal interval, 등 간격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크기는 9m에서 40m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7m 초과 18m 이하, 18m 초과 29m 이하, 29m 초과 40m 이하로 분류했을 때 계급의 간격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계급의 간격 크기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7m 초과 18m 이하의 4개의 나무가 선택되게 됩니다. 18m 초과 29m 이하의 1개, 29m 초과 40m 이하의 나무가 각각 1개씩 포함되게 됩니다. 즉 클래스별 피처의 개수는 4개, 1개, 1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 브레이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브레이크스는 3개의 계급으로 나눌 때 가장 자연스러운 분류법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클래스 간 계급의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에서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샘플로 제시한 6개의 나무는 9m, 10m, 11m는 각 1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크기이고 18, 21m는 또다시 두 번째 비슷한 중간 그룹의 크기입니다. 40m는 아주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즉 내추럴 브레이크를 해주게 되면 11에서 18에서 11m와 18m 사이에 클래스를 분류하고 21m와 40m에서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즉 퓨처의 개수는 3개, 2개, 1개가 됩니다. 이처럼 분류법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퓨처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퓨처의 개수가 달라지면 표현되는 지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등 간격을 사용하게 되면 퓨처의 개수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구 밀도를 등 간격으로 분류하게 되면 가장 좌편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가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수도권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등 도수는
표체의 개수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각 컬러별 표체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즉, 분류가 가장 다양하게 된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맵이 등 도수로 인구 밀도를 작성한 맵이 되겠습니다. 반면 내추럴 브레이크는 자연스러운 분류법으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가장 자연스러운 맵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로 어떤 분류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도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류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단,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류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볼러지를 실습에서는 포인트, 라인을 추가로 더 만드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면 수업에서 시몰로지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